골목 끝에 오래된 이발소가 하나 있었다. 유리문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다. 손때가 낀 손잡이, 빛바랜 회전등, 안쪽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낮게 흐르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한 오후였다. 비가 내린 뒤라 공기가 눅눅했다. 골목은 한산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했다. 이발소 안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머리를 다듬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다. 동전 몇 개가 손바닥 위에서 덜그럭거렸다. 그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덩치 큰 남자 셋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다. 웃음소리가 과하게 컸다. 술 냄새가 함께 들어왔다.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져다. 노인을 향한 시선이 낮아졌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위협처럼 번졌다. 이발사는 가위를 든 손을 멈췄다. 주변 손님들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 작은 이발소 안에서 누군가의 존엄이 시험받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이 조용히 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발소 안은 좁았다. 거울이 세면을 감싸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 모든 것이 또렷했다. 노인은 괜히 어깨를 더 움츠렸다. 그들의 웃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장난스럽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발사는 눈치를 살폈다. 말을 아끼고 있었다. 가위를 내려놓고 수건을 만지작거렸다. 남자 셋은 노인 쪽으로 다가왔다. 한 명이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렸다. 발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노인의 손이 가방을 꽉 쥐었다.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다. 숨소리만 조금씩 거칠어졌다. 이발소 안의 시간이 느려지고 있었다. 라디오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남자 셋 중 한 명이 노인 앞 의자를 발로 밀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삐걱거렸다. 장난처럼 보였지만 장난은 아니었다. 어르신, 여기 앉으시면 안 되는데요. 목소리가 낮고 거슬렸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쥐고 있던 동전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그랑 소리가 이발소 안에 울렸다. 아무도 그 동전을 줍지 않았다. 노인도 이발사도 주변 손님들도. 남자 하나가 웃었다.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요즘 어르신들 참 무섭네. 다른 남자가 거들었다. 뭐하러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이발사가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혼자 감당하기엔 상대가 너무 컸다. 노인은 고개를 더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한 명이 노인의 모자를 집어들었다. 손끝에서 장난기처럼 흔들렸다. 이거 좋은데요? 어디서 사셨어요?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 대신 숨만 거칠어졌다.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돌려주세요. 목소리는 작았다.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모자를 더 높이 들어 올렸다. 아, 이거요? 잠깐만 봐도 되죠? 이발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광등 불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또 다른 손님은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이발사는 가위를 정리하는 척했다. 손이 떨렸다.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여지지 않았다.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손만 뻗어 모자를 향했다. 남자 셋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낮고 비틀린 웃음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괜히 일이 커질까 두려운 표정이었다.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를 다 자르지도 않았지만 그냥 나가려 했다. 이발사가 작게 말했다. 손님, 아직 다음에 올게요. 목소리는 작고 빨랐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 모습을 본 남자 하나가 킥킥 웃었다. 사람들 참 바쁘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다.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 뒤가 두려웠다. 침묵이 가장 큰 방관이 되고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손을 뻗고 있었다. 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 남자가 모자를 머리에 썼다. 거울을 보며 웃었다. 어때요? 잘 어울리죠?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발소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라디오 소리마저 멀게 들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만 흘렀다. 그때였다. 문이 다시 열렸다. 비에 젖은 바닥 위로 발소리가 조용히 들어왔다. 짧게 정리된 머리, 차분한 눈빛, 여자였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옷차림은 평범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다. 흔들림이 없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문을 닫는 손동작도 정확했다. 소리 없이 닫혔다. 그녀는 말없이 상황을 살폈다. 한 번에 전체를 읽어냈다. 노인의 떨리는 손, 바닥에 떨어진 동전, 남자 셋의 웃음, 주변 사람들의 침묵. 단 몇 초 만에 모든 걸 파악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남자 셋 중 한 명이 그녀를 흘끗 보았다. 뭐야, 저 여자? 작게 속삭였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이발소 안의 온도가 미세하게 떨어졌다. 누군가 다른 존재가 들어왔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계산대 근처에 잠시 멈췄다.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는 눈이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시선은 날카로웠다.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약자인지 이미 판단이 끝난 듯했다. 이발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이발사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남자 셋은 여전히 노인을 애워싸고 있었다. 하나는 모자를 쓴 채 거울을 보고 있었고, 하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다. 마지막 한 명은 노인의 지갑을 흘끗거리고 있었다. 어르신, 돈 많으시겠네요. 비꼬는 말투였다. 노인은 지갑을 가슴에 꼭 안았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눈빛만 조금씩 차가워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가 앞으로 나아갔다. 발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묵직했다. 바닥을 딛는 힘이 달랐다. 남자 하나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뭐 볼 일 있어요? 말투는 건방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만 그에게 향했다. 그 눈빛. 말이 없는데도 압력이 느껴졌다. 남자의 웃음이 조금 굳었다. 왜 그렇게 봐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거리가 좁혀졌다. 남자는 무의식 중에 뒤로 물러섰다. 자기도 모르게. 뭐야, 이 여자.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작아졌다. 이발소 안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 주도권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남자들을 향할 때와는 온도가 달랐다. 노인이 그녀를 올려다봤다. 떨리는 눈동자 속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졌다. 남자 셋 중 가장 덩치 큰 놈이 팔짱을 꼈다. 아줌마,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이 그에게 향했다. 차갑고 단단한 시선이었다. 모릅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그럼 왜 끼어들어요?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위협하듯이.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말은 짧았다. 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럼 뭔데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만 남자의 눈을 정확히 응시했다. 그 눈빛.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남자는 슬쩍 눈을 피했다. 자기도 모르게.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이발소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남자 셋 중 한 명이 그녀를 흘끗 보았다. 가벼운 비웃음이 스쳤다. 아줌마가 뭔데 여기서 이래요? 목소리는 컸지만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다.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가 달랐다. 어깨는 힘이 빠져 있었지만 중심은 낮고 안정적이었다. 발의 위치, 무게 배분, 시선의 방향, 모든 것이 훈련된 사람의 것이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다. 그게 더 묘했다. 모자를 쓴 남자가 말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쳐다봐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눈빛만 그를 향했다. 정확히 눈을 맞췄다.
피하지 않았다. 깜빡이지도 않았다. 남자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다. 뭐야, 진짜.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남자가 거들었다. 아줌마, 우리 무섭지도 않아요? 허세 섞인 목소리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차갑고 쓸쓸한 미소였다. 무섭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남자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물러서거나 말을 더듬거나 눈을 피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모자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다시 남자를 봤다. 내려놓으세요. 명령이 아니었다. 요청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뭐? 모자를 쓴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톤은 변하지 않았다. 남자가 모자를 벗어 손에 들었다. 이거요? 이게 뭐 어때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거리가 좁혀졌다. 남자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가까이 오지 마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정확히 한 걸음 더. 이제 거리가 팔 길이만큼 남았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응시했다. 다른 두 남자도 긴장했다. 자세가 경직됐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발소 안은 정적에 가까웠다. 라디오 소리마저 멀리 들렸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세 남자를 훑었다. 하나하나 정확히. 그들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 눈을 피했다. 발을 옮겼다. 헛기침을 했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누가 우위에 있는지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노인에게 닿았다. 그리고 다시 남자들에게 향했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태도가 달라졌다.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였다. 마치 벽처럼. 가장 앞에 있던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 여자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빠르지 않았다.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손바닥을 펴서 앞으로 내밀었다. 모자를 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남자는 모자를 쥔 채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왜요? 이거 왜 줘야 하는데요? 목소리는 높았지만 자신감은 없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은 여전히 앞으로 뻗어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남자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손에 쥔 모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옆에 있던 남자가 속삭였다. 그냥 줘버려. 왜 내가? 분위기 이상하잖아. 모자를 쥔 남자가 그녀를 다시 봤다. 그 눈빛.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물러서지 않는. 남자는 결국 모자를 내밀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받았다. 천천히 먼지를 털었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살짝 굽혔다. 어르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노인의 손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괜찮으십니다. 노인의 손이 모자를 꽉 쥐었다. 입술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남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시선이 다시 차갑게 식었다. 온도가 확연히 달랐다. 이제 나가세요. 명령이었다. 더 이상 요청이 아니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 우리가 왜? 한 명이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그에게 박혔다. 말이 끊겼다. 나가세요. 같은 말을 반복했다. 톤은 더 낮아졌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목구멍이 말랐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새 남자를 향해. 거리가 좁혀질수록 남자들은 뒤로 물러섰다. 자기들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한 명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남자들은 계속 뒤로 밀렸다. 의자를 넘고 벽에 부딪히고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는 맹수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갔다. 누가 물러서야 하는지 분명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웃음을 멈췄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존재감은 점점 커졌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남자 하나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담담한 대답이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남자는 휴대폰을 든 손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보통 사람들은 경찰 얘기가 나오면 당황했다. 말을 바꾸거나 물러섰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오히려 권했다. 빨리 부르세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남자는 휴대폰을 내렸다.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경찰이 오면 정작 곤란해질 사람은 자기 들릴지도 몰랐다. 그녀는 시선을 옮겨 바닥을 봤다. 떨어진 동전이 보였다. 천천히 몸을 숙였다. 동전을 주었다. 그리고 노인에게 건넸다. 어르신 것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다시 남자들을 봤다. 표정이 다시 굳었다. 아직 안 나가셨네요. 남자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 여자 앞에서는 그녀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쪽입니다. 명령이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장 덩치 큰 남자가 한 걸음 옆으로 비켰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항복의 신호였다.
나머지 2명도 따라 움직였다.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녀는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시선은 떼지 않았다. 세 남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어깨가 축 처졌다. 목소리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문을 열 때까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을 떼지 않았다. 끝까지 지켜봤다. 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이발소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무거운 정적이 아니라 안도의 정적이었다. 주변 손님들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발사는 가위를 든 손을 내렸다. 라디오 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렸다. 평범한 오후의 음악이었다. 노인은 모자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눈가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정말 덕분에.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입니다. 노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따뜻하게.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발사가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손을 저었다. 저도 머리 좀 다듬으러 왔습니다. 아,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발사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왔다. 멀리 나갔던 손님도 다시 들어왔다. 아, 끝났네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이발소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이발사가 가운을 둘러줬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노인은 계산을 마치고 문 앞에서 한 번 더 그녀를 봤다. 그녀도 거울 너머로 눈인사를 했다. 노인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나섰다. 이발사가 작게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발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부끄럽네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다. 짧게 정리된 머리, 군더더기 없는 얼굴, 세월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평범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발사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특별했을 뿐입니다. 예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발사도 더 묻지 않았다. 조용히 가위질을 이어갔다. 잠시 후 머리 정리가 끝났다. 다 됐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였다. 감사합니다. 계산을 하러 일어섰다. 가운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발소는 이미 평온을 되찾았다. 손님들은 신문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 음악이 흘러나왔다. 얼마입니까? 아, 그냥 가세요. 이발사가 손을 저었다. 왜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은 일입니다. 그녀가 지갑을 꺼냈다. 그래도요. 받으세요. 그녀는 돈을 내밀었다. 이발사는 결국 받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바깥은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 골목은 조금씩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이발소 안은 평화로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골목을 걸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평범한 사람들, 일상을 사는 사람들. 그녀도 그들 중 하나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걸음걸이가, 자세가, 눈빛이, 훈련된 사람, 단련된 사람, 뭔가를 지켜왔던 사람. 그녀는 골목 끝에서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다. 저녁 햇살이 골목을 비췄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그녀의 그림자도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와 섞였다.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다. 오늘 이발소에서 한 여자가 보여준 용기를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다음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모습이 천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여전히 이발소 안에 남아 있었다. 존엄, 용기, 그리고 정의. 소리 없이 작동하는 진짜 힘. 이발소 안에서 노인이 앉았던 의자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뭔가 남아 있었다. 회복된 자존감, 되찾은 평화, 그리고 누군가 지켜주었다는 따뜻한 기억. 저녁이 깊어갔다. 골목은 어둠 속으로 물들어갔다. 하지만 이발소 안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따뜻한 빛이 유리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안전은 오늘 한 여자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남자 셋의 표정이 굳었다. 어설픈 웃음이 사라졌다. 문 밖으로 나온 그들은 골목 한쪽에 멈춰 섰다. 뭐야, 대체 저 여자가 뭐야? 한 명이 벽에 기대며 말했다.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상했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어. 무서웠다고.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중얼거렸다.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봤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여자 앞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빛 봤어? 진짜
한 명이 말을 흐렸다. 응,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 군인 아니었을까? 군인이면 뭐 어째. 여자잖아. 한 명이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다시 들어갈까? 누군가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그냥 가자. 결국 한 명이 말했다. 세 남자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발걸음이 빨랐다. 마치 쫓기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자기들이 뭔가 잘못된 선을 넘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을 다시 그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발소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까 그분, 대단하시네요. 정말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다른 손님이 거들었다. 이발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누가 쉽게 나서겠어요. 그래도요. 손님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오늘 본 일에 대해, 그 여자에 대해 눈빛이 달랐어요. 한 손님이 말했다. 맞아요. 뭔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발사는 그녀가 앉았던 의자를 봤다.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예전에 특별했다고 하셨어요. 이발사가 중얼거렸다. 특별하다는 게 뭘까요? 글쎄요. 군인? 경찰? 아니면 운동선수? 추측들이 오갔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단지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이었다. 그 시각, 그녀는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와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퇴근길 풍경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특별할 것 없는 걸음이었다.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빨간불이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다. 무거우시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고, 괜찮아요. 할머니가 웃으셨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됐어요. 고마워요. 신호가 바뀌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건널목을 건넜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셨다. 그녀도 속도를 맞췄다. 요즘 젊은 사람들 친절하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건널목을 다 건너 할머니는 다른 방향으로 가셨다.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인사했다. 고마워요, 아가씨도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저 나이가 되어도 무거운 짐을 들고 혼자 걸어가야 하는 삶.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노년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위협받기 쉬운지. 오늘 이발소에서 만난 노인처럼 그녀는 다시 걸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골목을 지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낡은 아파트였다. 20년은 좋게 넘어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저녁 식사 준비하는 냄새가 났다.
현관문을 열었다. 작은 원룸이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방 안은 단순했다. 꼭 필요한 것만 있었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들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다. 단체 사진, 졸업 사진 같았다. 그녀도 그 안에 있었다. 20대 초반의 모습이었다. 눈빛은 지금과 같았다.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다. 707특 임대 15기. 그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때가 생각났다. 모든 것이 치열했던 시절.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지켰던 날들. 그녀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다.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는 식사였다. 하지만 익숙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저녁 풍경이 보였다. 불 켜진 창문들, 각자의 삶이 있는 곳들. 그녀도 그 중 하나였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지만 완전히 평범하지는 않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다. 오늘 하루가 씻겨 내려갔다. 거울을 봤다. 몸 곳곳에 흉터가 있었다. 오래된 상처들이었다. 이미 아물었지만 자국은 남아 있었다. 임무 중에 생긴 것들이었다. 그녀는 흉터를 쓰다듬었다. 아프지 않았다. 단지 기억만 남아 있었다.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이었다. 오늘 일이 떠올랐다. 이발소, 노인, 남자 셋. 자기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노인은 더 큰 모욕을 당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갔을 것이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랬다. 약한 사람은 쉽게 무시당했다. 힘없는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했다. 두려워서, 귀찮아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외면할 수 없었다. 오래전 자기가 받았던 훈련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약자를 보호하라. 정의를 실현하라. 침묵하지 마라. 707특 임대의 기본 정신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잊은 적이 없었다. 제대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가 왔다. 엄마, 잘 지내?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기다릴게.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딸은 대학생이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왔다. 그녀에게 딸은 전부였다. 혼자 키웠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딸이 5살 때였다. 그때부터 그녀는 혼자였다. 707특 임대에서 배운 것들로 경호 일을 했다. 중요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은 괜찮았다. 딸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몇 년 전 몸에 무리가 왔다. 오래된 부상이 재발했다. 더 이상 현장 일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작은 경비회사에서 사무일을 보고 있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딸은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그녀는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았다. 하지만 잠들기 전 오늘 일이 다시 떠올랐다. 노인의 떨리는 손, 모자를 빼앗긴 모습, 무력한 눈빛, 그리고 자기가 모자를 돌려줬을 때 노인의 표정, 안도, 감사, 그리고 존엄의 회복.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한 일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잠들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오늘도 옳은 일을 했다는 조용한 확신과 함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맑은 아침이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어제 이발소에서 정리한 머리였다. 깔끔했다. 옷을 입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단순하고 실용적인 차림이었다.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다. 특별한 연락은 없었다. 로비로 나왔다. 경비실 앞을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도 인사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도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아침 거리는 분주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버스를 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다. 출근 시간 교통체증이었다. 창밖을 봤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매일 보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어제 일 때문인지 주변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30분쯤 지나 회사 앞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이었다. 안전경비 주식회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사무실 문을 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에게 인사했다. 아,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오늘 할 일을 확인했다. 사무적인 일들이었다. 현장에서 뛰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오전 업무를 하던 중 전화가 왔다. 네, 안전경비입니다. 김소연 대리님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어제 이발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아, 대리님 연락처를 이발소 사장님한테 받았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진심이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노인분이셨어요. 그녀는 조금 놀랐다.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도와주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무서우셨대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괜찮으신가요? 아버님. 네, 괜찮으세요. 덕분에 큰일 안 당하셨어요. 다행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아버지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으시대요. 그녀는 고민했다. 특별히 보답받을 일을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상대방이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좋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점심시간이 됐다. 동료들과 식당으로 갔다. 김 대리님,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한 동료가 물었다. 아니요, 왜요? 표정이 좋아 보여서요. 그녀는 웃었다. 그런가요? 네, 뭔가 밝아 보이세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밥을 먹으며 동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런 일상이 소중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다. 집으로 가는 길, 슈퍼마켓에 들렀다. 장을 봐야 했다. 카트를 밀며 매장을 돌았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짐이 많아 보였다.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같은 방향이에요. 들어드릴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맙다며 웃으셨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친절하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졌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했다.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은 조금 정성스럽게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내일도 먹으면 됐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봤다. 여전히 약자를 노리는 범죄들이 있었다. 쉬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겁한 사람들. 그녀는 TV를 끄고 책을 펼쳤다.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이었다. 1시간쯤 읽다가 책을 덮었다. 샤워를 하고 잠옷을 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오늘 발표 잘 끝냈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잘했어. 자랑스럽다. 히읗히읗 고마워. 이따 통화할게. 응, 잘 자.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는 이런 평범한 일상조차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녀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잠이 들기 전 어제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자를 돌려받았을 때 그 표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자기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조용히 잠들었다. 주말이 왔다. 토요일 오후,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조용한 카페였다. 미리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밖이 잘 보였다.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노인과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어제 전화했던 아들인 듯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두 사람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그녀를 보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정말 무서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큰일 안 당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한참을 떠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무섭게 굴었는지. 그런데 한 분이 나타나서 단번에 정리하셨다고. 그녀는 손을 저었다. 단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 들으니 정말 멋있으셨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섭지 않으면서도 강했어요. 그 사람들이 꼼짝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혹시 무슨 일 하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전에 군인이었습니다. 아, 특수부대였어요. 707특임대.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 유명한. 네, 대단하시네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 일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제가 그날 왜 거기 있었냐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머리를 깎으러 갔었어요. 오래 다니던 곳이에요. 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노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들이 대신 말했다. 아버지가 혼자 사세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저도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뵙고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 노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노인이 말했다. 나이 들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어르신들은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봉투였다.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그녀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서요. 당연한 일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노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뭔가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제가 젊었을 때 배운 거예요. 노인이 말했다. 너무 좋은데요. 받아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봤다.
정말 정성스러웠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웃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다. 세 사람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의 삶, 아들의 걱정, 그녀의 과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혹시 연락처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했다. 가끔 아버지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노인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카페를 나와 헤어질 시간이 됐다. 노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건강하세요. 어르신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떠나고 그녀는 혼자 길을 걸었다. 손에 든 손수건을 봤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녀는 손수건을 다시 봤다. 수놓인 글씨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글씨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자기가 한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에게서 전화였다. 엄마. 응, 딸. 지금 뭐 해? 공원에 앉아 있어. 아, 날씨 좋지? 응, 좋아.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 된장찌개. 그녀는 웃었다. 알았어. 끓여줄게.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하늘을 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일어나서 다시 걸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다.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녀도 그 중 하나였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주일이 지났다. 평범한 하루하루였다. 출근, 퇴근, 저녁 준비,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작은 일들이 있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를 사려고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거 안 산다니까요.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점원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손님, 이미 포장을 뜯으셨잖아요. 뜯었으면 어때요? 맛없는데. 그래도 환불해줘요, 빨리. 점원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계산을 멈췄다. 상황을 지켜봤다. 손님, 죄송하지만 포장을 뜯으신 건 환불이 안 돼요. 뭐, 그게 무슨 규칙이야? 매장 규정입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해? 손님이 왕이라고.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다. 손님, 차분한 목소리였다. 남자가 돌아봤다. 뭔데요? 점원분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포장을 뜯으셨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아, 진짜. 다들 왜 이래요? 그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봤다. 점원분께 사과하세요. 뭐, 사과하시라고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미쳤나?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사과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남자는 순간 주춤했다. 눈빛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뭐야, 이 여자.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됐어요. 그냥 갈게요. 물건을 내려놓고 편의점을 나갔다. 점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요즘 저런 손님들이 가끔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 나왔다. 며칠 후, 주말 아침이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다.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할머니와 함께 집까지 갔다.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여기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다음에요.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그녀는 시장을 돌았다. 필요한 것들을 샀다. 계산을 하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과일 장수에게 따지고 있었다. 비싸긴요. 제 값이에요. 다른 데는 더 싸던데요. 그럼 다른 데 가서 사세요. 여자는 인상을 쓰며 자리를 떴다. 과일 장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요. 힘드시죠? 뭐, 그래도 살아야죠. 그녀는 과일을 샀다. 이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정성껏 과일을 담아줬다. 하나 더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요. 고맙게 사주시는데.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여자를 봤다. 유모차를 끌고 있었는데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함께 유모차를 들어 계단을 올라갔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런가요? 네. 다들 바쁘시니까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장본 것들을 정리했다. 냉장고에 넣고 선반에 정리하고 익숙한 동작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다. 편의점 점원, 할머니, 과일 장수, 유모차 끄는 여자.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하지만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식사를 하며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그녀는 화면을 봤다. 여전히 약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외면하지 않는
도움의 손을 내미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다. 노인의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다행입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오늘도 작은 일들을 했다. 대단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었다. 잠이 들며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만이 아니라는 걸. 작은 친절, 작은 용기, 작은 행동. 그것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잠들었다. 편안한 얼굴로 내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리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 딸이 집에 왔다. 엄마.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다. 딸 왔구나. 그녀는 반갑게 맞았다. 보고 싶었어. 딸이 안겼다. 나도. 많이 컸네. 엄마, 나 일주일 전에도 왔었어. 딸이 웃었다. 그래도 컸어. 두 사람은 웃으며 안았다. 저녁을 함께 준비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엄마, 내가 할게. 딸이 채소를 썰었다. 조심해. 걱정 마. 나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그래? 응. 혼자 살 때 필요하잖아. 그녀는 딸의 모습을 봤다. 어느새 이렇게 컸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학교 생활, 친구들, 미래 계획. 엄마, 나 졸업하면 취직할 거야. 그래? 뭐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 쪽. 그녀는 조금 놀랐다. 사회복지? 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고 싶어. 엄마 보면서 배운 것 같아. 내가? 응. 엄마 항상 남 도와주잖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딸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다. 나는 특별한 거 안 했는데. 아니야. 엄마는 특별해. 딸이 웃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고마워. 좋은 엄마여서.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봤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이거 재밌어. 딸이 말했다. 그래? 응. 같이 보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편안한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엄마, 나 자러 갈게. 딸이 하품을 했다. 그래, 잘 자. 엄마도. 딸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아침을 먹었다. 엄마, 오늘 같이 산책할래? 엄마, 요즘 어째? 힘든 일 없어? 응, 괜찮아. 정말? 그래. 걱정 마. 딸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공원을 돌며 여러 사람들을 봤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엄마, 여기 예쁘다. 딸이 말했다.
그래. 나 어렸을 때 여기 자주 왔었지? 응, 기억나. 조금. 엄마가 그네 태워줬던 거.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 빨라. 그러게. 벤치에 앉아 쉬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저번에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무슨 일? 딸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한 선배가 나한테 계속 이상한 말 했어.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어떤 말? 외모 평가 같은 거. 불편했어. 그래서 내가 싫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만뒀어.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엄마가 말했잖아.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고. 맞아. 엄마 덕분에 용기 냈어. 그녀는 딸을 안았다. 자랑스럽다. 고마워, 엄마.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영화를 봤다. 편안한 주말이었다. 저녁. 딸이 짐을 쌌다. 벌써 가야 해? 응. 내일 수업 있어. 그렇구나.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조심히 가고.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조용해진 집을 봤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딸과 함께한 시간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샤워를 했다. 주름도 생겼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다. 딸과의 시간, 공원에서의 산책, 나눈 대화들, 모든 게 소중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노인의 아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다음 주에 아버지랑 같이 뵙고 싶습니다.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녀는 생각하다. 답장했다.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하지만 그 사이에 작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돕고, 미소 짓고, 손을 내밀고, 그것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조용히 잠들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내일을 기다리며 한 달이 지났다. 그날 이발소에서의 일은 천천히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진 않았다. 노인은 여전히 그 이발소에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누군가 자기를 지켜줬다는 기억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발사는 가끔 그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음엔 자기도 용기 내겠다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겠다고. 편의점 점원도 그날을 기억했다. 자기를 도와준 여자를. 그 이후로 손님들에게 더 당당해졌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하지만 그 사이사이
작은 선택들을 했다. 외면하지 않기, 도움의 손 내밀기, 옳은 일하기.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익숙한 골목을 지나갔다. 그 이발소가 보였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잠시 멈춰 유리문 너머를 봤다.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발사가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앞을 향해 골목 끝에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저녁 햇살이 골목을 비쳤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그녀의 그림자도 천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존엄, 용기, 그리고 정의.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다. 그날 이발소에서 한 여자가 보여준 것을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간다. 때로는 불공평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외면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손을 내민다. 누군가는 일어선다. 그녀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선택을 하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따뜻한 불빛이 그녀를 맞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707특임대 15기. 젊은 날의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 단단한 눈빛으로. 그 눈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기는 더 이상 특수부 대원이 아니다. 하지만 배운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약자를 보호하라. 정의를 실현하라. 침묵하지 마라. 그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었다. 삶의 방식이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으로 실천하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에게서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 좋은 일 했어. 엄마 생각나서.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잘했어. 자랑스럽다. 딸도 배우고 있었다. 자기에게서.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오늘을 떠올렸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눈을 감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일도 이렇게 살리라. 조용히,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오면 다시 일어서리라. 말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이 들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편안한 숨소리로. 밤은 깊어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작지만 확실한, 따뜻하지만 강한. 그 빛 중 하나가
그녀였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선택을 하는,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누군가의 존엄은 그날 이발소에서 다시 놓였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만이 아니다. 작은 용기, 작은 친절, 작은 행동. 그것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었다. 매일, 조용히, 확실하게.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습니다.